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뤄볼 주제는 타일과 용접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타일러에 대해서 연락이 많이 와요. 또 용접도 그러니까 용접보다 타일러가 연락이 많이 와요. 타일은 왜냐하면 건축 경기가 좋다 보니까 타일을 하고 오면은 괜찮지 않겠냐, 배워오면은. 근데 지금 현실은 요즘 뉴질랜드가 과거 한 10년 동안 굉장히 경기가 좋았어요.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었다가 뉴질랜드 2011년 지진이 났었어요. 크라이처치에서 지진이 나면서 이 지진이 나게 되면요, 외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외자. 저희도 지진 나서 여기 교민이 많았다가 다 나갔어요. 왜냐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어디 가야 될 데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저는 뉴질랜드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어디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연치 않게 그냥 계속 살게 됐는데, 사람들이 지진 나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많이 떠났었어요. 떠났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외자가 들어옵니다. 외자. 이 보험회사는요, 여기 사무실만 있고 얘들이 보험 1차 보험, 2차 보험, 3차 보험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더 컴퍼니라 가지고 이 나머지의 회사들은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에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면은 돈이 어디서 들어올까요? 외국에서 외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확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지어지는 수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의도치 않게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었습니다. 굉장히 좋아지면서 막 활성화됐어요. 그때 보통 회사들이 오더를 따면은 건물 오더를 따잖아요. 그러면 이제 A라는 큰 업체 같은 우리랑 똑같아요. 하도급 업체 가서 하도급 업체에서 타일은 외주를 주게 되고 싱크는 외주를 주게, 이렇게 플럼빙이 다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건설은 종합예술이 하나예요. 여러 가지 타일러, 배관 이런. 근데 건설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잘 되게 됩니다. 정말로. 의도치 않게 자기가 했는데 이 오다 따고 저 오다 따고 하다 보면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 현재는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좀 다운 경기에 돼 있어요. 예. 리세션이라고 그러죠. 장기 경기 침체를 좀 예상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도 지금 웬만한 세금 체계가 돼 있는 선진국들은 다 이런 문제에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도 선진국은 아니지만 복지국가지만 경기 침체의 시작에 서 있지 않나라는 제 조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건축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뉴질랜드도 이제 좀 슬로우해요. 최근에 타일러들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에 정보를 가지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타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타일이 괜찮다는데. 근데 제 생각은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현재는 경기가 많이 죽었어요. 도산난 회사도 많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준비하신다면은 제 생각은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한번 오셔라. 제 말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시고, 제가 현지에 이제 타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근데 이게 지금도 끝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작하시게 되면 또 시간이 걸려요. 내일 당장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1년, 2년 뒤에는 저는 완전히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일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이 좋은 의견 있으면 그런 것도 들어보세요. 하지만 제가 본 의견은 현재는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용접에 대해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용접. 근데 어떤 식의 얘기가 많이 오냐.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뉴질랜드 이민 오려면 학력이라든가 영어가 다 필요해요. 근데 한국에서 용접은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용접 쪽으로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접의 선수, 한마디로 용접의 선수들은 뉴질랜드 오기가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오게 되냐? 용접이 아닌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대학 나와서 직장 생활 하시던 분이 뉴질랜드 용접이 괜찮다니까 이건 배워서 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 사람들을 취업시켜주고 한 결과 기술직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력서는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력서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러면은 걔들 뭐라고 하냐? 미스터 킴? 오케이. 너 좀 해봐. 오전에 너 실습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2-3시간 보다가 진짜 저는 제가 어레인지 해주는 사람들은 좀 선수들을 제가 많이 어레인지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난 물어봅니다. 당신 자신 있냐 없냐 하다 보면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전화가 뭐냐, 한 점심때쯤 전화가 와요. 그럼 야, 얘 데리고 갈 생각 하지 마 라고 얘기가 전화가 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기 용접 같은 경우나 이런 기술직들은 점심시간 되면 전화 와. 얘 데리고 갈 생각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취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냐, 이제 아까 얘기드렸죠. 4년제 대학에 노멀하게 회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락 와서 저 한 1년 배우다 가면 안 될까요? 그건 자유예요. 본인들이 1년 배우다 올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개박살 나는 거지. 예.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살짝 얕은 기술이나 얕은 거 가지고 오기는,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허스피탈리티 쪽으로 빠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허스피탈리티 쪽은 큰 기술이라기보다 서비스나 이제 매니지먼트 쪽을 많이 중시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너무 좀 이렇게 워스트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이 내가 이민 가지 말란 거니? 이민 안 온 것도 답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내가 뭐 회사 다니면서 영어 공부해야지,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경력 쌓아야지. 내가 언제 가니?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오너들이 짱구는 아니에요. 여기가 최저임금이 17불 50입니다. 17불 50 이상 줘야 돼요. 용접 같은 경우는 30불 넘게까지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 오너들은 짱구니? 1년, 2년 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시간에 30불 이상씩 주면서 쓰게? 자, 피차 일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걸 갖다가 답사까지 오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답사도 오시고, 답사 오실 상황이 못 되신다면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 할 일 없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영상만 찍는 사람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카톡 저 굉장히 빨리 답변 드리니까 항상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답사 아니고서도 답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효과를 제가 누릴 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거 알아보지 못해서 당신이 받는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대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짧게 이제 얘기했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인 사항들이 좀 있어요. 개인적인 사항들이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저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들은 또 제가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연락 주시고 주저 마시고, 항상 유젠되는 민 실장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있다는 거, 주기 위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타일과 용접에 대해서 좀 남겨봤는데 어떻게 좀 좀 뭐가 좀 반박하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하여튼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